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확진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돼지 축산 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축산 1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 지역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때문에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행사와 축제들을 취소를 하고 방역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렇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접수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히 대비해서 더 이상의 확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태풍이 또 북상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뽀얀데 이게 안개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날씨를 비롯해서 태풍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가을 외투 속에 반소매차림이 어울리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7.5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일부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수요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27도, 세종 28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6도, 태안 27도, 보령 27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18호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주말에 여름이 아직 가지 않은 것처럼 네. 한낮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도 9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는 이 설악산에서요. 지난주 첫 단풍이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설악산을 시작으로 모든 산들이 또 예쁜 가을 옷을 입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는 이 단풍을 보면서 저마다 사색에 좀 빠지게 되고 네. 어떤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요. 모든 꽃이 모든 잎이 꽃이 되는 이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이렇게 우와. 표현을 했습니다. 네.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정말 멋진 말인데요. 그래요. 이 온 잎을 이제 꽃으로 만드는 이 가을, 이 단풍꽃 만나러 또 많은 분들이 산행을 즐겨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가을 산행은 단풍을 보러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 하시는데 사계절 내내 이게 산을 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왜 이렇게 산을 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좋아서? 좋아서? 네, 비슷해요.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많이들 그렇구나. 대답을 하십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라고요. 산과 관련된 이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상아 리포터는 어떻게 산에 오르는 거 평소에 솔직히 좋아해요? 아니면 좀 꺼리니까? 산을 바라보는 건 정말 좋은데 네.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뒷산이나 동네 공원 걷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나지막한 산은 올라가는군요. 네. 예. 저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사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네. 마을 탐구 대장과 저와 같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오늘 마을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도심 속에 숲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운동하기 편리한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소문도 참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마을은요. 2020년을 완성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세종시, 그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는 고운동에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세종시 동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으로 주민 스스로 좋은 동네 가꾸기에 나선 마을 공동체 세종시 고운동으로 떠납니다. 도시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던가요? 새롭게 완성되어가는 신도시 세종시엔 과연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 오늘 찾아갈 마을부터 두 눈 가득 담아봅니다. 와, 저는 마을에요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기 세종시 오면 뭐 사람들이 건물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많다 막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세종시 안에서도 이 도심 속에 숲 산책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더군다나 전망대이기 때문에 하늘과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가깝게 이렇게 아이들과 자주 와서 이렇게 힐링하고 간답니다. 자랑마을 너무 이뻐. 도심 속에서 푸른 숲과 함께할 수 있는 이곳. 그래서 더 기대되는 마을입니다. 탐구대장, 고운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운동은 세종시 동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근린공원, 아파트 단지, 일반 주거단지가 조화롭게 배치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마을 탐구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꼭 가볼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죠.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은 국내 첫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단지인데요. 올해 초 조성된 곳이랍니다. 고운동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마을입니다. 제로에너지 마을은 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구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와, 고운동에는 녹지도 있고 자연을 생각하는 집들도 모여 있고 정말 자연 친화적인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 놀라기는 이르세요. 저쪽도 소개할 곳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고운동. 본격적인 마을 탐구 시작해봅니다. 이곳은 제로에너지 마을 옆에 자리한 고운뜰 공원인데요. 주민들이 갖고 가는 마을 공동체 정원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이게 뭐 이름 뭘까? 설명을 보니까 어떤 게 떠올라?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꽃 같은데. 아이스크림 꽃이 떠올라. 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오늘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한 뼘씩 자랍니다. 여기 오면은 그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요. 뭔가 숲밭질 놀이 하면서 되게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밌었어요. 집에서 멀리 나가야 숲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고운뜰 공원의 자랑은 단연 행복정원. 한평 크기의 꽃밭 80여 개를 주민들이 분양받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랑 거기 많이 가꿨어요. 공원 올 때마다 엄마 아빠랑 심은 꽃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과 꽃을 심고 가꾸면서 아름다운 추억들도 쌓고요.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한답니다. 세종시 하면 지금 삭막하고 좀 아파트만 있고 어떤 계획된 도시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원이나 이런 그 꽃밭 가꾸기를 통해서 세종시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바꿔가는 어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흙 만지는 추억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옆에 그 하원을 가꾸는 이웃들과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은 한동안 방치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2017년 마을 공동체 정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로 행복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당사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갖고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행복정원 한켠에는 아이들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원 곳곳에 주민들의 배려가 묻어납니다.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원이나 세종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꾸민 거고요. 공원 조성 단계부터 아이들과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우리 동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모두의 놀이터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와, 이곳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바라만 봐도 설레요. 5개 단체가 이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7번의 모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취합을 했고 이곳이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고운동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도심 한복판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한 3km 정도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보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또 우리 고운동의 미관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실개천입니다. 고운동 중앙에 환상형으로 만들어진 보물 같은 실개천. 얼마 전 고운동 주민들이 실개천을 중심으로 한 걷기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매료가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우리 동네 밥맛이라는 조그마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한 4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9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또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며 가며 이웃들을 만나니까 너무 정겨웠고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손잡고 혹은 이제 부부가 같이 손잡고 거니는 너무나 좋은 길이었다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운동에는 유일하게 2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신 지역과 이주 동기는 달라도 주민들 간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해주고요.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도 해줍니다. 게다가 이 주민 휴식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한답니다. 현대적인 사랑방. 네, 쉬었다가도 가고 배우러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열린 공간. 손으로 하는 것도 많고 운동 같은 것도 많고 애기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연령대가 다양하게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남측포컴에는 청소년 센터가 입주해 있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푸른 꿈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정말 늠름한 모습들이죠. 이 고운 청소년 센터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전용 시설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하고 그런 활동 속에서 이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동.
그간 소외된 지역이란 평가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똘똘 뭉쳐 명품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만 많이 있는 곳에서는 밖에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파트 벽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변에 어린이 공원이나 공원들이 많아요. 밖에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분들이 같이 공존하기에 아주 좋은 마을이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그 주민센터, 다른 지역은 이제 주민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 그 체육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그 동지역보다도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설 이런 게 좀 많이 확충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고향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고운동에서 성장해갖고 사회 진출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내 그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을로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운동의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세종시 고운동. 열정 가득한 주민들이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친환경 마을의 희망을 봅니다. 네, 이 주민들이 가꾸는 고운뜰 공원 행복정원도 참 예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이 도시 중앙에 그 흐르는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할 수 있는 도시의 중앙에 흐르는 실개천을 활용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네, 저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고운동 주민들이 이루어진 마을 단체 고운피플이라는 단체에서 마을 동네 한 바퀴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였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고운동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이 마을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또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고운동에 입주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을 했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고운동에 앞으로 시립 도서관도 들어서고 한옥마을도 조성된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름이 고운동. 이렇게 예쁜 이름만큼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오늘 아침 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좀 뿌옇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엔 퀴즈를 통해서 가족 여러분께 좀 즐거움을 선사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엔 퀴즈는 저와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전 다녀온 마을 탐구 생활에서도 언급이 된 공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자유롭고 활동적인 놀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고정적인 공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놀이터, 2번 놀이공원, 3번 노래방.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럼요. 큰 테마파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 앞 동네에 있는 이곳이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거기서 재밌게 놀았던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시소도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공간, 놀이터, 놀이공원, 노래방 이 중에서 어떤 곳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놀이터죠. 자유롭고 적극적인 놀이를 위해 마련한 놀이공간인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실외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새로 만드는 주거단지에는
공원과 놀이터를 만들도록 하는 건축 규정이 있어서 주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놀이터란 말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활동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 질환으로 특히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특징입니다. 주로 침구나 사람을 통해서 직접 감염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건선, 2번 두드러기, 3번 옴. 네. 그 피부 질환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고 네. 헷갈리신 분들 지금 아마 이러고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고민이 되실 텐데 하고 고민 되실 텐데 이 질환을 겪으면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려운 이 질환 비슷하긴 하지만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옴이죠. 이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상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옴진드기는 주로 야간에 피부의 각질층에 굴을 만들고 이때 나오는 분비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가려움증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이 옴은 전염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었던 이 속옷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꼭 삶아서 세탁을 해주시고요. 또 일주일 정도는 목욕 후에 치료제를 잘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지난해에 도입된 아동수당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7살 미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이렇게 이 나이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래였는데 네. 이게 이제 더 확대되면서 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네, 예. 그 나이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7살 미만일까요? 아닐까요? 부모님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지난 25일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에는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았지만 6살이 넘어서 중단된 경우에는 따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역사와 관련된 문제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 위례성에서 발전하던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 자리 잡게 된 지역입니다. 충남 공주 지역의 옛 이름이기도 한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비, 2번 웅진, 3번 금성. 네. 지난 주말 제65회 백제문화제가 개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막 행사 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게 공주에 다녀왔는데 이 분위기가 정말 웅장하면서도 진짜 화려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웅장하고요. 또 저도 다녀왔는데 그곳의 마스코트가 곰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웅진입니다. 웅진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과 수도 위례성을 빼앗긴 후 문주왕 1년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는데요. 웅진은 방어에는 좋으나 평지가 좁아 백제의 국력 신장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왕 16년에 사비,
지금의 부여로 다시 수도를 옮겼습니다. 네. 1500년 전 백제의 그 찬란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백제 문화제가 지난 주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6일까지 금강 신관공원과 구들의 둔치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5번째 문제는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 문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라는 뜻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천고마비, 2번 중마고우, 3번 새옹지마. 자, 어떤 걸까요? 네. 뭐 가을이 되면 이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마지막 5번째 문제는 그냥 보너스로 드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머리를 쓰면 한 주가 피곤해져요. 네, 가을은 이 계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천고마비입니다. 천고마비는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가을이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임을 의미하고요. 활동하기도 좋은 계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면 이번 한 주 정말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 그 3분은 누구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당첨자 3분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2011번님, 8167-1538번님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단풍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이유 없이 울적하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울적하다 보니까 먹어도 허기가 져서 계속 먹게 된다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다 가을 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가을 좀 타시나요? 살짝 타는데 그렇게 심하게 타지는 않습니다. 가을을 타게 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뭔가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기분 전환하러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을 맛집 찾아서 떠나봅니다. 뭐 하냐고요? 자고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뭔가 허전하네요. 허전해. 배고프구나. 다가오는 가을, 혼자서 벌써 외로워진다면 당신의 옆구리 아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가을 맛집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가을 옷을 입은 부산의 바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맞나요? 네, 여긴 카페고요. 그리고 가을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브런치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요? 네. 브런치요? 네. 가시죠. 네. 어딘가요? 가을 색깔이 가득 담긴 이곳. 곳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가 있는 이곳은요. 흡사 도심 속 숲속을 재현해냈습니다. 어우, 햇살까지 완벽해요. 와, 여기 진짜 넓네요. 그쵸? 어머, 저건 뭔가요?
저거는 피자 구울 때 사용하는 화덕이라는 건데요. 저 화덕 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장작을 써서 만드는 화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른 피자들과 다르게 참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참나무 향이 들어가 있는 색다른 맛의 피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화덕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피자는요. 바질과 토마토 소스, 치즈를 가득 담아 참나무 향을 입힌 프로슈토 루꼴라 피자입니다. 이 프로슈토라는 햄은 주로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얇게 썰어서 짭짤한 맛이 있는 이탈리아식 햄인데요. 샐러드에도 잘 어울리고 그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햄입니다. 신선한 아보카도와 달달한 생크림 그리고 연어가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시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신선한 브루스케타가 금방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우, 이렇게 한 상 딱 차려지니까 정말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게 지금 아보카도랑 연어가 올라간 슈퍼푸드 브루스케타라는 거고요. 이거는요, 프로슈토란 햄이 올라간 루꼴라 피자입니다. 일단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먹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자, 샐러드부터. 아보카도랑 웬 연어라고 하실 텐데 아보카도의 뭔가 상큼한 향이 연어의 느끼함을 딱 잡아주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좀 외로웠는데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샐러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 이 친구까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 역시 외로움에는 입안 가득 넣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죠. 아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브런치도 완벽하고 앞에 뷰까지 완벽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이제 배는 안 외로운데 왜 저는 외로울까요? 정말 지금 보니까 더 외로워 보이네요. 좋아. 이렇게 좋을 땐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멋있었어. 둘, 셋, 넷, 다섯. 와, 여기 고기 많은 거 좀 보세요. 이 부위들이 너무 다양해서 고르는 게 고민이었어요. 여기요? 지금 하시는 거죠? 가을 정치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뭔가요? 숙성 한우 한돈 고깃집입니다. 얼마나 숙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영도시에서 한 보름 정도 숙성을 시키죠. 고기의 질감도 좋아지고 맛도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가을 정치 맛집이라고 알고 왔는데 일반 고깃집 아닌가요, 이거? 가을 하면 뭡니까? 바로 바베큐죠. 바베큐. 가을하면 뭐? 바베큐죠. 자고로 고기는 야외에서 즐겨야 제맛입니다.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고기가 지글지글 이렇게 딱 한 상 차림 차려지는데요. 어우, 이 소리 제대로 된 가을 소리죠. 고기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고기 향이 가을 향기 같아요. 가을 여자니까요. 운치 있죠? 네. 원래 보통 캠핑 가면은 텐트부터 시작해서 뭐 고기도 사야 돼, 야채 쌈도 다 마트에 사야 되고 이렇게 챙길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딱 와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한 상 쫙 차려주시면서 완벽하게. 몸만 오면 되니까 좋죠. 몸만 오는데 그죠? 네. 너무 좋은데 진짜. 촉촉하게 구워진 고기를 한 쌈 딱 싸서 먹으면 어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엄지척입니다. 식감 자체가 좋죠. 진짜 이건 숙성된 고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숙성된 고기라서 그런지 두께가 이만한데 너무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서 꽉꽉 씹지 않아도 근데 너무 부드러운데 진짜로? 고기 자체가 맛있다 보니까요. 정말 소금에만 톡 찍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여기서 가을바람 들어오죠. 고기 향기 나죠. 너무 완벽한 가을밤입니다. 브라보. 와, 오늘 정말 먹다가 해 다졌네요. 브런치 먹었지, 또 가을 정취가 담긴 고기까지. 여러분,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무리하러 가시죠. 이곳은 들어가는 분위기부터 남다르더라고요. 밤에 오니까 찬란하게 조명이 비추는 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벌써 분위기 맛집이죠.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대박, 이런 곳이 있었어.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숨 못 쉬게 좀 배가 부른데 당이 떨어졌거든요. 혹시 네. 당 충전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을 정취를 또 느낄 수 있고 당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저희 그 디저트들이 많은데 초콜릿 크로와상 이거는 바로 당이 흡수 바로 되는 초콜릿 크로와상이에요. 정말 당의 100%네요. 주세요. 크로와상과 초콜릿이 만나면 상상이 되시나요? 이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심근경색,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데요. 여기에 파우더 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면 외로움을 달달함으로 바꿔줄 초코 크로와상 완성입니다. 어머, 초코 크로와상이에요? 네, 이게 올라가 있는 초콜릿이 벨기에산 초콜릿인데 이제 살이 그렇게 찌진 않고요. 건강한 초콜릿입니다. 정말 건강하겠네요. 네, 주스 잘 저어 드시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초코가 흐른다, 흘러. 이 꾸덕꾸덕한 초코 보이시나요? 보통 초코는 많이 먹으면 텁텁한데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어우, 정말 더욱더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뭐다? 먹는 거다. 여러분도 이 가을밤 외로움을 먹어버리세요. 행복해. 쓸쓸한 가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다면 가을은 뭐다? 맛집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먹어라. 가을 정취 맛집.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이 가을의 쓸쓸함과 허전함. 일단 리포터의 표정에서 네.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다 행복해지고 뭐 모든 걸 다 잊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VCR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지는데요. 사실 지금 이 가을 속에 여름이 있잖아요. 좀 가을을 느낄라 치면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 가을을 정말 아쉽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가을을 즐겁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가을 많이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제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경림 씨는 이 제주도에 가면은 어딜 주로 둘러보나요?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네. 오름도 있고 볼거리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일 때문에 제주도를 2번밖에 방문을 못해서 네. 제주도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 합니다. 이 야밤에 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그래요? 네, 출발할 준비가 되셨다면 네. 함께 렛츠 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와, 밤바다 진짜 운치 있고 너무 예쁘다. 근데 가을 바람이 좀 선선하니 춥네. 혼자라 그런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서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서연 씨, 여기 타세요. 야밤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제주 밤의 운치를 2층 버스에서 즐깁니다. 자연과 삶의 이야기를 싣고 낭만 가득 가을밤을 달리는 야밤버스. 지금 출발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오가는 제주국제공항.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면 가족부터 친구, 동료까지 다양한 관계와 연령대의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앞에 모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줄이길래 이렇게 다들 줄 서 계신 거예요? 야밤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제주 도심 속을 즐기는 야간 여행, 이 야반 버스가 요즘 화제인데요. 야광 팔찌를 차고 2층 버스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여행 분위기가 물씬입니다. 야반 버스는 어떤 버스고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어요? 저희 야반 버스는 제주의 아름다운 밤 문화를 선보이고 관광 소득이 지역 상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회차 사전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간 평범하게 제주를 즐겼다면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제주의 밤을 만끽하는 시간.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도 기대되지만 버스 안 이색 이벤트들도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1호 이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참 늦은 여름 휴가 왔습니다. 여름 휴가 지금 굉장히 늦으신 것 같은데, 네. 결혼 준비하며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5월 결혼을 했는데요. 와, 5월에 결혼을 하셨으면 지금쯤 신혼이시겠네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하며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탑승객들이 신청한 사연과 노래, 거기에 제주 가을밤의 풍광이 더해져 낭만적인 시간이 꼽히는데요. 바쁘게 달려온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여유 있게 이 시간을 만끽해 봅니다. 노래하고 사연 소개까지 해주시는데 오늘 역할은 어떤 역할이세요? 제주 시티투어 야반 버스 이용해 주시는 분들 아무래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일정이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를 설명을 겸하는 라디오 DJ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운행하는 야반 버스는 한편의 영화 같은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그동안 서로에게 못했던 이야기도 용기 내 꺼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DJ 연이라고 해요. 7996번님의 사연인데요. 와이프한테 결혼식에 축가를 제가 불렀는데 제대로 멋지게 못 불러줘서 미안한데요. 이 곡 제주도 야반버스 투어 하면서 이 곡 들으면서 제주도의 멋진 밤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오늘 제주도 야반버스로 이렇게 밤에 따뜻한 시간도 보내시고 좋은 구경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푸른 밤을 달리는 야반버스. 공항을 시작으로 2호 태우등대, 도두봉, 어영 해안도로, 산지천과 동문 재래시장까지 야간이면 더 빛을 발하는 명소를 따라 달리는데요. 구간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2호 태우등대를 자연스럽게 경유를 하고 첫 번째 정차지는 도두봉에서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진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진을 인화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곳 어영 해안도로에서 피크닉 컨셉의 거리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천 분수쇼와 동문 야시장을 인적 시간을 부여해서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첫 번째 정차지인 도두봉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시 숨은 비경 중 하나인 도두봉.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빛나는 제주의 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순 없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참 잘했어요. 야반버스 투어 같이 하시면서 사진 찍어주고 계신데 어떻게 촬영을 같이 하게 되셨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장씩 예쁜 사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나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참가자분들은 이 사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동문시장 끝나면 거기서 사진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사진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두봉 트레킹을 마치고 살짝 허기가 찾아올 즈음 반가운 간식이 등장합니다. 어영 바닷가 잔디밭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한밤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달콤한 다과와 대화, 시원한 바닷바람이 오감을 물들일 때 깜짝 노래 선물까지 더해지는데요.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때론 신나게, 때론 감미롭게 밤을 수놓는 버스킹 공연.
아이도 어른도 모두 웃음 가득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 들으시면서 야밤 투어 버스도 타시고 즐기고 계신데 여긴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딸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2층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분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거 못 타는가 하고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신청해 준 거예요. 2층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투어버스 타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투어 프로그램 이렇게 좀 작다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왔는데 뭐 공연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간식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산지천에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분수쇼가 열리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다이나믹한 물줄기는 밤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멋. 이어서 제주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먹거리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야밤버스 어떠셨나요? 바다 밤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고요. 아이랑 이제 남편이랑 왔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관광하는 마음으로 도민이지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도 너무 좋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으로 즐겁게 투어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자연적인 그런 바다 풍경도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그리고 마무리 경로에서 산지천의 이런 복구된 멋진 야경도 멋있었고 야시장의 이런 활성화된 모습도 굉장히 전통시장의 변모된 모습이라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제주에 살아도 제주를 찾아도 누구에게나 신선한 제주의 멋을 전하는 야밤버스. 낮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제주의 매력을 알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 야밤버스의 매력, 여러분도 꼭 한번 느껴보세요. 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이 야간 여행. 네. 낮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 제주의 매력을 온몸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주 야밤버스 시티 투어는요, 10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하루 한 번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화면 보면서 일상에서의 이탈을 좀 꿈꾸면서 이 야밤 버스 타고 야반 도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여름과 가을 이 두 계절이 공존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9.2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일부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수요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27도, 공주 29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26도, 태안 27도, 서천 28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924번님,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원수산 놀이터에 올라갑니다. 네. 아이들은 산에서 다람쥐도 보고 도토리, 밤도 주우면서 마음의 힐링을 하고 옵니다. 와.
원수산 놀이터 가면 다람쥐도 볼 수 있군요. 네. 예. 1840번님, 제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결같지만 또 부지런히 새로워지는 나를 찾기 위해 저는 산에 오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와.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왜 산에 가세요? 산에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0234번님. 산은 저에게 놀이터같이 즐거운 곳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나뭇잎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도 참 예쁩니다. 와. 자연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사진이 정말 근사한데요. 그러네요. 네. 사진 잘 찍으셨는데 이런 햇살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이렇게 풍만해지면서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2411번님, 저는 아름다운 풍경이 유혹해서 산을 올라가요. 산도 사람처럼 각각 매력이 있는데요. 정선의 산과 인제의 자작나무 숲, 정말 예쁘죠?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정말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5855번님,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산, 산에 가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네. 이제 예쁜 가을 옷으로 갈아입으면 더 자주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단풍 구경 많이 가시겠습니다. 예. 0768번님, 게으름을 뒤로 하고 세종시에 위치한 산에 다녀왔어요. 가뿐한 마음으로 자연 경치를 마음껏 보면서 산이 주는 건강을 듬뿍 받고 왔네요. 그러시군요. 네. 게으름을 뒤로 하셨다고요. 네. 예, 앞으로도 많이 뒤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670번님, 관저동에는 대전 팔경 구봉산이 있습니다. 저질 체력 탓에 늘 헐떡이면서 네. 오르는데 탁 트인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면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 와, 네,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도전해보세요. 네. 이게 또 적응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가뿐하게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1675번님, 처음에 오를 때는 숨도 차고 힘든데 이제는 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산에 오르면 머리도 맑아져서 아이들과 자주 찾곤 한답니다. 아이와 함께 만든 그림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이도 이렇게 자연과 더 가까워지면 정서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들과 가까운 산에 많이 오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0회 대전 국제소극장 연극축제가 10월 13일까지 소극장 고도, 커튼콜, 상상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7030 시민의 날 기념 연주회가 10월 1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챔버 플레이어스 21 정기 연주회 플로렌스의 추억이 10월 5일 저녁 7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립니다. 연극 아비가 10월 5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있습니다. 2019 세종예술제가 10월 7일과 8일 세종호수공원 수상 무대섬에서 열립니다. 가족 뮤지컬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이 10월 12일 오후 2시 그리고 5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제대로 만끽해봅니다. 조선 후기 대유학자였던 우암 송시열 선생의 사적 공원도 들러보고요. 여름철 잃었던 입맛을 호박꼬지로 든든하게 채워봅니다.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었는데 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제18호 태풍 미탁이 또 북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태풍 미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제주도를 거쳐 전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모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직 강도와 진로를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이 태풍 큰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